네, 이렇게 미하일로비치 감독 그리고 카시아스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조금은 기분이 이제 다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약간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전파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네, 뭐 아무래도 이 에라이 알바레스 선수는 국내 팬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최근에 재계약 뉴스가 뜨기도 했었고 이 선수가 사실 고환암을 이제 안고 있었다가 극복한 케이스로 굉장히 또 유명한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에라이 알바레스가 최근 2026년까지 지금으로부터 따졌을 때 무려 7년 정도가 되는 예. 기간이죠. 이거 사실상 종신 계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에라이 알바레스의 양력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2008년 7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슬레틱 빌바오의 이제 유스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2016, 2017 시즌 유로파리그 사스올로전에서 7무대 데뷔를 치렀고요. 이 첫 시즌 만에 상당히 이제 좋은 기량을 통해서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군에서 자리를 잡을 듯 말 듯 하는 과정에서 고환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암이라는 게 선고를 받고 수술이 있고 나면은 그라운드로 복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알바레스는 재활 이후에 그라운드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다시 이 남은 반대쪽 고환에서도 암 징후가 보였다는 사실이겠죠. 네. 2017년 6월에 남은 하나의 고환에서도 암 징후가 이제 포착이 돼서 화학 치료에 들어갔고요. 알바레스는 다행히도 그해 7월 7일에 훈련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알바레스가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틀레틱 빌바오 팀 동료들이 모두 삭발을 하고 알바레스를 반겨주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네,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뭐 이제 지금 이쪽 쭉 보면은 뭐 이제 에체바리아 선수도 보이고 옆쪽에는 아두리스, 뭐 이제 라울 가르시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이 팀 동료들이 에라이 알바레스를 위해서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몸소 실천했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그때 당시 라리가를 즐겨보시는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뜻깊게 자리를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이게 진짜 유명하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사실 국내 언론에게도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었고 사실 네임밸류로 따졌을 때도 에라이 알바레스보다는 이 선수가 훨씬 더 이제 국내 팬들에게 친숙하기도 하죠. 예, 알바레스 제가 솔직히 칼럼 적어가지고 올렸거든요. 네.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많은 조회수 이 방송 보시고 많이 다시 클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더블 클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 에릭 아비달입니다. 아비달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에 간에서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이 3월 17일날 적출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퇴원을 한 이후에 재활을 거듭해서 그해 5월 3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90분에 교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게 됐고, 이제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사진이 그때 당시 아비달이 교체 투입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아비달은 동료들에게 이제 복귀를 축하한다는 행가래를 받게 됐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상당히 좀 뭉클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때 당시 아비달의 팀 동료였던 다니 알베스,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고 얼마 전에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 소속으로도 굉장히 활약을 펼쳤었는데, 다니 알베스가 아비달에게 간을 기증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아비달이 이제 좀 거절을 하면서 이루어지진 않게 됐는데, 이것만 봤을 때도 사실 이 두 선수의 우정이 좀 얼마만큼 깊은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비달의 복귀에 대해서 사실 저 사진은 그때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하면서 사실 이때 당시 주장은 카를레스 푸열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푸열이 주장 완장을 아비달에게 먼저 넘겨주면서 이 비기어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아비달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한 사진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사비는 그때 당시에 올해 있었던 가장 최고의 뉴스는 아비달의 그라운드 복귀다라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사실 아비달이 이제 저희가 간 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2년 3월 중순에 간 이식 수술로 인해서 다시 결장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2013년 4월 6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요르카전에서 복귀전을 치르게 됐고 그해 5월 30일에 바르셀로나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하면서 친정팀 AS 모나코로 돌아가서 주장직을 맡게 됩니다. 이후에는 올림피아코스를 거쳐 은퇴를 선언했고 2017년 6월 바르셀로나의 엠베서더에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1년 후에는 기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스카우트로 활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이제 앞서서 저희가 라리가에서 2명, 분데스리가에서 2명, 뭐 이제 선수들,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또 그라운드에 복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첫 번째로 사진 보여드릴 선수는 이제 전 선수죠. 호세 몰리나. 예. 이 스페인 국가대표팀 골키퍼이기도 했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데포르티보 라코르냐에서 활약을 하면서 인지도를 올린 골키퍼입니다. 특히 그 데포르티보 시절이 유명했죠. 그렇죠. 예. 이 몰리나가 2002년 10월 14일에 고환원 진단을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뭐 별도의 수술이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견딘 끝에 2003년 3월 10일 날 경기장에 복귀하면서 또 훈훈한 뉴스를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몰리나는 레반테로 넘어갔고 2006-2007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은 사실 비교적 최근 소식이죠. 예. 네. 올 시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파라과이 대표팀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했었던 에두아르도 베리소 감독.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전 셀타비고, 뭐 세비야, 이제 많은 팀들을 거쳤는데, 이 가장 유명했던 건 아무래도 셀타비고의 이 코파델레이 유로파리그 4강을 이끌었었던 이제 경력이 될 테고요. 2017년 이제 셀타비고 시절 이후에 2017년 5월 27일에 세비야에 취임하면서 성공적인 지도 커리어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그해 11월 22일에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팀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해임이 됐는데, 다행히도 베리소 감독은 2018년 2월 수술을 통해서 암을 이겨냈고 아틀레틱 빌바오를 거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월 파라과이 대표팀을 이끌고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감독 역시도 이제 세비야의, 사실 이분은 이제 세비야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족적을 남긴 지도자인데,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입니다. 이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은 2019년 4월 8일에 만성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몸에 큰 이상은 없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 생활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선수 역시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좀 친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국내 소식도 많이 전해졌었죠. 그렇죠. 예. 네, 뉴캐슬에서 뛰었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 구티에레스입니다. 구티에레스는 2013년 5월 19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고환 쪽에 이제 통증을 느껴서 9월 염증과 오진으로 인해 비교적 늦게 종양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아르헨티나에서 좌측 고환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2014년 1월 노리치 시티로 임대돼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해 9월에 간 통증과 림프절이 부은 탓에 화학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에인세라든지 데미첼리스라든지 라베찌라든지 이 뭐지 팀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이 병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구티에레스는 2014년 11월 3일에 완전히 퇴원해서 2015년 3월 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경기에 출전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좀 뉴캐슬의 디스리스펙티드 이런 내용이 있긴 하죠. 네. 예, 조금 뉴캐슬가 좀 마차에도 있었고 해가지고 뉴캐슬 쪽에서 조금 잘못했죠. 네. 예. 네, 그리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두목님, 시메오네의 수석 코치로 일하고 있는 부두목님. 네, 부두목. 약간 그 부오야분 같은 게르만 부르고스 코치 역시도 이 암에서 극복하고 돌아온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장 쪽에 종양이 있다고 이제 암 선고를 받았었는데 지난 2003년 완치에 성공해서 지금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그래도 그 백혈병에서 돌아온 거 하면 가장 유명한 건 결국 스틸리안 페트로프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페트로프 같은 경우 2012년 3월 30일 아스널과의 경기 도중에 그 고열을 호소해가지고 전반 종료와 함께 그 교체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백혈병 진단이 나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선수 생활을 잠시 멈추게 됐었고요. 네. 예, 이어진 그 첼시전에서 19분, 그 이 선수의 등번호가 19번이죠. 네. 그래서 이제 19분에 맞춰서 아스톤 빌라 팬들이 그 기립박수를 보냈었습니다. 그가 잘 돌아오라는 의미에서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 그 아스톤 빌라 그 아카데미 코치 부임을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니폼이 바로 이제 2014년 10월 썬데이 리그는 그러니까 독립리그거든요. 그냥 네. 일반 잉글랜드, 영국 리그에 속하지 않은 독립리그인데요. 35세 이상 선수들만 구성이 된 리그예요. 네. 예, 이제 근데 예, 페트로프는 그때 35세는 아니었지만은 예, 어쨌건 예, 거기서 이제 뛰었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뛰면서 예, 선수 경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선수로서 예,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3월에는 아스톤 빌라 그 1군 코치까지 부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치 생활에만 만족하지 못했던 페트로프는요. 2016년 6월 복귀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게 7월이거든요. 네. 프리시즌에 있었던 그 GAK라는 그 오스트리아 팀이 있어요. 네.
그 팀하고의 평가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빌라와의 계약 체결에는 실패를 했고요. 네, 좀 약간 좀 아쉬운 뉴스긴 했죠. 예, 그러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거취를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지도자 생활을 할 건지는 아직 거치는 정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어쨌건 그 백혈병에서 돌아온 선수는 가장 유명한 케이스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페트로프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이제 백혈병을 알았을 때 너무 그러니까 환상적인 성원들을 많이 받았다.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서포터들한테. 그래서 이제 나 역시도 그것을 베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기부 운동을 하고 있고요. 백혈병과 관련된.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비교적 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최근 얘기들인 거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의학의 발달에 조금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큰 질병을 앓게 되면은 사실상 은퇴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실 그 위암 얘기도 앞서서 했습니다만 1990년대 한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위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지금은 워낙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이제 과거에 암을 이겨낸 가장 유명한 인물, 바로 잉글랜드의 정신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바비 무어입니다. 네. 예, 바비 무어가 이제 그가 1964년에 고환암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라이처럼 고환 그 적출 수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죠? 유일한 우승을 안겼죠. 네. 예, 그래서 잉글랜드는 바비 무어가 아무리 바비 찰튼이 그거가 많은 그거가 성과들을 냈더라도 바비 무어를 항상 최고로 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수적인 이유를 다 따졌을 때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대한 주장이고 네. 항상 그가 어려서부터 최연소 주장에 올라서 오랜 기간 주장직을 수행을 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가 이 분이 또 암 때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물론 그가 그때는 이제 간암이랑 쫙 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암이 좀 이제 전이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처음에 언급드렸었던 미할로비치 감독의 이 근황을 잠깐 전해드리면 7월 18일에 이제 치료를 네.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뭐 별다른 합병증 없이 이제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한 3주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이 미할로비치 감독의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추후 결과를 좀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건 이건 만평인데요. 그러니까 그 미하일로비치 하면 프리킥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왼발. 예, 특히 그 프리킥으로 헤트트릭을 한 적이 있는 네. 예, 선수잖아요. 그걸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겨냈으면 한다. 예, 이런 의미의 만평인 건데요. 그러니까 백혈병을 뛰어넘어라. 네. 예, 어쨌건 그 저희가 앞서서 뭐 큰 질병들을 이겨내고 돌아온 선수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 미하일로비치 감독도 그리고 또 이제 카시아스 선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필드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이 병마와 싸워서 이제 이겨낸 선수들의 케이스를 이제 다양한 선수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 선수들처럼 이 두 감독 그리고 선수도 이제 하루빨리 그라운드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